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의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그리고 원이 만들어진 조건, 그다음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조금 이제 활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 표현을 좀 추가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x축과 접하고 있을 수 있고요, y축과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를 x-a제곱, y-b제곱, r제곱이라고 그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이렇게 놓고, 근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이 놓으려고 했더니 여기가 a가 되면 여기도 뭐가 돼요? 똑같이 a. 왜냐면 접한다는 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는 말인데 요 좌표가 a가 되면 이거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 그리고 y- 똑같이 a의 제곱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푼다, 이제 수학과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을 푼다 해서는 우리는 의무적으로 미지수의 개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연산은 편해져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게 훨씬 편하죠. 두 개, 세 개가 되면 연산은 확실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한번 보자. 얘 분명히 이 길이가 r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r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 b랑 똑같더라. 그렇죠? 그러면 요 r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요? b의 제곱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길이가 r이거든요. 근데 쭉 갔더니 a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r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요? a 제곱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와봤더니 이게 r인데 얘도 r이거든? a랑 똑같네? 그럼 얘는 a 제곱을 쓸 수 있겠더라.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지면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야. 정석. 그런데 x축이나 y축이나 동시에 이렇게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중심의 좌표야 뭐 그렇게 가겠지. 그런데 반지름의 값이 어떤 i의 값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항상 이제 이거 그래프를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좀 귀찮은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는 게 나을 거예요. x축에 접하면 x가 주인공이 아니고 y가 주인공이 돼요. 반지름이. 그래서 y가 반지름이 돼요. 자, y축에 접하게 되면 요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실제로 y좌표가 반지름이 아니고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x좌표가 반지름.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x와 y의 좌표 또한 같고 반지름 또한 이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갔는데 이게 얘랑 얘는 어쨌든 a랑 b의 값이 다르거든. 그렇죠? a랑 b의 값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1사분면이던 2사분면이던 3사분면이던 4사분면이던 예를 들어 얘가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그려졌어. 그냥 나는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그려져도 나는 a, b라고 하면 되고 여기를 그냥 b라고 내가 설정하면 그만인 거잖아. a랑 b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 선생님 반지름인데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 될 테니까. 그렇지? 그런데 유독 이 녀석은 좀 까다로워. 뭐가 까다롭냐면 자 봤을 때
자, 이렇게 했다고 치자. 내가 얘를 AA로 설정했잖아. 만약에 얘를 A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내가 얘를 마이너스 A라고 놓으면 얘는 플러스 A가 돼. 왜? 얘네 둘은 부호가 다르잖아. 맞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x-a의 제곱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랑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내가 얘를 x 플러스 a로 설정을 하면 얘는 y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야 돼. 얘는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사분면일 때는 둘의 부호가 같아. 2사분면일 때는 둘의 부호가 달라. 3사분면일 때는 이게 또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를 x-a 제곱, y-a 제곱으로 가도 되고 x 플러스 a 제곱, y 플러스 a 제곱으로 가도 돼. 선생님 뭐가 돼요? 돼. 왜 되냐면 이렇게 설정하면 a 값이 음수인 거고, 왜냐면 중심의 좌표가 a, a일 테니까 음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설정하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될 거잖아. 그치? 플러스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a 값이 뭐다?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이쪽은 둘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자,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어. 그냥 a, b로 놓고 풀면 돼.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 x축에 접하면 y값이 반지름이다. y축에 접하면 x값이 반지름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동일해. 풀풀마마니까. 근데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달라. 풀풀마니까. 그래서 식을 표현할 때 누구를 플러스로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책에서는 누구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1, 3, 4분면에서는 부호가 동일하면 돼. 얘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안 하긴 해.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둘의 부호가 같게 설정만 되면 돼. 하지만 얘네 둘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문제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요? 그 문제를 이제 살짝 보도록 할게요. 개념사에 보시면 여기에 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부호를 저렇게 좀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뭘로 설정한 거냐면 그냥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그쵸?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그냥 a라고 쓰지 않고 그냥 반지름으로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했던 표현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1사분면은 우리가 좌표 설정상 풀마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를 쓰자.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를,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로 설정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A로 설정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볼게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한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자, x축에 접하면 누가 반지름이 된다 그랬죠? y. 이 정도 생각해야 돼. x축에 접하면 y 좌표가 반지름이다. 정확하게 얼마죠?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y축에 접한데 y 좌표가 마이너스 4이고 반지름이 7이래. 그럼 여기까지 써볼까? x 뒤에는 뭔지 그리고 y 플러스 4의 제곱 반지름은 49. 여기까지 괜찮죠?
일단 문제 주어졌으니까. 근데 봐봐. y축에 접하면 누가 x 값이 반지름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 49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7이 들어가거든. 선생님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죠? 모르지. 이거 플러스 7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 둘 다 쓰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7. 자, 다음 가볼까? 이번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네. 3이네. 여기 9로 써야 돼. 3 쓰면 안 돼.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얘랑 어떻게 해? 똑같아. 그러니까 3, 3을 쓸 거거든? 선생님. 근데 얘 몇 사분면인지 말이 없어요. 답이 몇 개야? 4개. 그죠? 4개 다 쓰라고. 그러면 뭐냐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이거 4개 다 쓰라고. 자, 얘는 1사분면 얘는 3사분면 얘는 4사분면 얘는 아니야. 얘는 2사분면 얘는 4사분면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쓰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다 써. 귀찮게. 자, 이렇게 4개를 다 쓰라는 거야.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시험에서는 이런 말을 줄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이 얼마인데 어떤 점을 취한다 이렇게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쳐봐. 그런데 얘가 지나는 점이 요 점이야. 1사분면의 점이야. 그럼 당연히 중심도 1사분면이겠지. 얘가 지나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럼 중심도 4사분면이겠지. 얘가 지나는 점이 여기 있어. 선생님 이렇게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동시에 접한다는 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얘는 다른 사분면으로 넘어갈 생각이 아예 없어. 그냥 그 사분면에 뼈를 묶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난다고 나오면 그 점이 있는 사분면에 그냥 뼈를 묶고 있는 거야. 뿌리를 묶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여야 돼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지은아, y축에 접하면 누구의 좌표가 반지름이죠? x.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어차피 제곱하니까 얼마?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표준형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선생님 여기서 튕겨나간 마이너스 1과 여기서 튕겨나간 마이너스 16이 k와 함께해요. 그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6이 나갔으니까 k랑 해서 이항시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연아 k x축에 접하는데 그럼 누가 이 값이야? x의 y. 그러니까 얼마죠? 4죠. 4를 어떻게 할까? 그냥 얘가 4야 아니면 얘가 16이야? 얘는 4야 얘는 16이야. 그렇지. 제곱해야지. 살아가면 큰일 나. 그럼 정말 슬퍼. 그쵸? 중심이 4면, 그쵸? 반지름이 4면 제곱을 해서 여기 써준다. 항상 여기는 제곱자니까.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괜찮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접한자가 원래 좀 헷갈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 정확하게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보자. 중심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근데 반지름은 뭔지 몰라. 근데 지우가 친절하게 뭐가 나와 있어? 점이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 x, y에다 뭐 하자? 대입하자. 그럼 x에다가 마사를 y에다가 2를 대입했어. 그럼 요거는 1, 요거는 9. 따라서 r제곱은 얼마다? 10.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돼요? 10 써주면 되겠죠. 되게 쉽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잘하다. 근데 똑똑한 아이를 삼아. 중심이 여기 있거든? 예를 들어 좌표가 여기에 있대요. 이걸 지난데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지. 당연히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물론 대입도 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연산이 빠른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보겠지. 1 떨어져 있고 3 떨어져 있으니까 2라고 푸니까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연산이 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이라는 건 중심에서 그 원 위에 한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 그렇죠?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면 조금 더 여러분이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미안해. 의도하진 않았어. 걔는 무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입가는 이점 기억하지 않는 걸로.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별로 반지름인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식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거리도 또 갈 수 있게.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요거는 그냥 하면 되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지. 자, 봐봐. 한번 읽어봐, 문제를.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내분점이 나왔어. 갑자기 오랜만에 나왔죠? 그리고 점을 지나는 원이 뭘 지난다. 풀이가 좀 길어. 그치? 일단 내분점부터 생각해볼까요? 오랜만이지 내분점.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뒤에 거 10. 1에다가 앞에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3. 또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뒤에 거 4. 1에다가 앞에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1.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3,1 됐어. 오랜만이라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내분점 공식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죠? n 플러스 n분의 m 뒤에 거, n 앞에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1분의 2 앞에 거, 1 뒤에 거 곱하면 돼요. 그렇죠? 2에다가 요거, 2에다가 요거, 2에다가 요거, 요거, 2에다가 요거 이렇게 곱해주시면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중심의 좌표가 3,2이 돼. 그리고 뭘 지난대? 요거 지난대. 그럼 앞에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식 써보자.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여기다 뭐 하자? 6하고 4를 대입하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요게 값은 18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요걸 지난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x하고 y에다가 0하고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럼 a의 값은 4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럼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a가 갑자기 거기서 왜 튀어나와요? 그냥 계산한 거야. 어렵지 않아서 계산한 거야. 그냥 봐봐. 여기 보면 0 들어갔으니까 이거 구해요, 그냥. 그리고 a-1의 제곱이 여기 18이니까 a-1의 제곱은 그냥 9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제곱해서 9가 나오니까 풀만 3이겠지. 그래서 풀만 3이 되는 a값 그냥 찾은 거예요. 제곱근의 방법으로. 자, 괜찮죠?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런 단어가 나왔네. 지름의 양 끝. 봐봐. 자, 원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이 주어졌어. 원이 있는데 8,2랑 4,10 8,2랑 4,10이라는 녀석이 지름의 양 끝으로 주어졌어. 그럼 지름의 중심은 어디로 있을까? 여기 있겠지? 이 점은 얘네 둘의 무슨 점? 중점. 8, 4니까 6, 20이니까 6, 6,6.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네. 그렇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돼요. 지성아, 암산으로. 두 점 사이 거리. 4루트. 4,10에서 8,2까지. 거기는 4루트. 그럼 여기는 얼마? 2루트.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됐다. x-6의 제곱 중심이니까 y-6의 제곱 반지름 요거 쓰시면 안 되고요. 제곱해서 쓰셔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다시.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당연히 그들의 중점이 중심이 될 거야. 중심 구하시고.
반지름은 그냥 둘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지름의 양끝 똑같은 표현이고요. 지름의 양끝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름의 양끝 똑같은 표현. 재미가 없어.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왔어요, 선생님.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런 그림이란 소리야. 아니면 여기 쓸 수도 있겠죠. 여기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A, 0. 그렇지. A, 0이지. 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Y 값이 0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 A, 0. 그럼 반대. 중심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으면 0, B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왜 얘는 B로 나와요? 내 맘이야. 어차피 상관없어. A로 나와도 되고 B로 나와도 되는데 약간 그냥 그냥 어색함. 왜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 x-a, y-b로 놓잖아. 그러니까 왠지 중심의 y좌표는 b여야 되고 중심의 x좌표는 a여야 될 것만 같은 그냥 너무 습관화된 어색함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x-a 제곱 그리고 y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갈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뭘 칠한대요? 두 점을 칠한대. 와, 느낌이 세야지.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래. 한번 해볼까? 일단 해보자. 마이너스 3,4 4 대입했으니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무슨 방정식? 괜찮아. 생각보다 쉬운 연립 방정식이야. 이거 전개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개해 보면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6의 a 플러스 9에서 25는 r제곱. 밑에 것도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그리고 r제곱. 근데 자, 느낌적으로 생각해봐. 좋아요. 너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둘을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빼고 싶어. 빼봤더니 깔끔하게 10a 플러스 20은 0이 되면서 a 값을 마2가 떠버려. 그렇죠? 그럼 a 값이 나왔어. 저기 마1에 이렇게 들어가거든. 자, 이제 아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해서? 대입하면 되죠. 저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a 값이 지금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알아 그랬으니까 뭐 밑에 거 대입해볼까? 그러면 2 마이너스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1은 r제곱이니까 4, 4, 16, 17 r제곱은 17.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문제가 해결돼요. 느낌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원반이 좀 독특한 게 이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거든. 원반의 특징이 그래요. x제곱, y제곱의 개수 똑같고 r제곱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립 방정식을 풀더라도 둘을 빼주면 자연스럽게 제곱인 항들이 다 소거돼요. 의문적으로 소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빼보면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막상 빼보잖아. 그럼 어차피 1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중심 y축이니까 0,b가 되겠지.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평면좌표를 공부했으니까 거기서도 이런 표현 나왔었어요. 자, 기억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평면좌표에서 제가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x,x-2로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중심의 좌표잖아. 근데 얘를 x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x-x라고 써야 되니까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뭐라고만 바꾸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괜찮겠어? 괜찮겠어요? 이 정도 괜찮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보자.
미지수가 겁내 많아. 근데 봐봐. 저 식에서 뭐하고 뭐를 지난대요? 원점과 요걸 지나는데. 그럼 또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자, 0, 0 대입해보자. 전개할게요. 바로 0, 0 대입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i제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2를 대입해볼게요. 마이 좀 복잡하려나? 요거 제곱하시면 마이 2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둘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r제곱 사라지고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남는 건 이만큼이에요. 서로 뺐으니까 마 12a 뺐으니까 마 12는 0. a 값은 마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해볼까? a에다가 마 1을 대입해봤어요. 1, 4 r제곱 얼마? 10. 끝났다.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뀌죠. 플러스 3의 제곱 r제곱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딱 끝납니다. 됐죠? 풀이가 좀 귀찮아. 근데 막 이게 어마어마한 풀이는 절대 아니거든.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차근차근 풀어. 급하면 안 돼. 천천히 기본 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원점과 마사커마 마이를 대입하시고 연립 방정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정리돼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한번 풀어보면 딱 좋은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숙제로 풀어보면 되니까. 자, 설명만 살짝 드리고 이거 말로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중심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럼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거야? 저 직선 만들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직선을 준 거야. 그치? 여기까지랑 여기까지가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근데 얘는 줬어. 얘는 네가 구해. 그 다음에 두 점 대입하고 두 점 대입하는 거 똑같죠? 그럼 결국 우리한테 뭐만 요구하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구하시면 돼요. 우리 알죠? 기울기 여기서 여기 빼면 3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3이니까 기울기 1이네. 그리고 x 마이너스 정점 1 플러스 2 그래서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비디 넘어갑니다. 자, 제가 그래도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요. 괜찮죠?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런 건 없죠? 근데 연산은 이제 우리가 숙제로 연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이제 원이 지금 일반형이야. 우리는 원이 일반형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먼저 표준형 바꿔보고 생각해 볼게요.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 녀석은 여기서 마 16, 여기서 마 a 제곱이 튀어나가서 저 밖에 있는 마 2가 만나. 이것들을 이항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1, 8. 괜찮죠? 연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중심의 좌표가 p,3이네. 얘 얼마인데? 마이너스 4, a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어떻대요? 같다고 돼 있어. 그치?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고? 3. b가 뭐가 되고? 4. 그럼 a가 3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r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될 거야? 3 들어갔으니까 27. 그렇죠?
그러면 아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표준형으로 만드시면 이만 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규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진아 무슨 말인지 괜찮죠? 진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자. 이번에 이제 원이 만들어진대. 우리가 원이 만들어질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일치하고 그렇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된다.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일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가끔 여기에 뭐 이렇게 들어와. 그럼 당연히 k는 1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가끔씩 당황하더라고요. 맨날 뒤에 것만 가지고 풀다가 앞에 뭐 건드리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천천히 가봅시다. x 이거의 개수의 반절 y 이거의 개수의 반절 여기서는 마 k제곱이 튀어나오고요. 여기서는 마 4가 튀어나와요. 뒤에 따라붙어 있었던 이 k제곱과 마 3k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돼요. 그쵸? 그걸 이제 써줄 거야. 얘네 둘이 만나서 k제곱인데 이항했으니까 마 k제곱. 얘네 둘을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3k 플러스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자 이제 연산대로 가봅시다. 자 이제 문제가 뭔가를 얘기할 거야. 문제가 중심의 좌표가 b, 3이 오 선생님 밑에 거구나. 다시 당황했어. 당황했어. 자 얘가 원이 돼야 된대. 당황했다. 순간 취급했다. 3 나와가지고 순간 당황했네. 자 원이 돼야 된대요. 원이 되려면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오랜만에 나누면 2차 부등식. 자 마이너스 많이 안 들어. 방정식을 푸시면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등호 들어가면 큰일 나. 왜 안 돼? 0이 되면 뭐가 돼? 0이 되면 X는 전 그렇지. 옛날도 아니죠.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두 번 변하기 전, 그러니까 12년 전, 그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넓이를 구하라. 이거 그냥 원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요 원에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원 내부에 위치하기 위한 조건인 거야.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반지름보다 작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원 밖에 존재하는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런 식의 부등식도 존재했어. 그러니까 원의 부등식까지 있었어. 원의 부등식 장난 아니에요. 정말 미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원이 두 원이 만났는데 문제에서 요거를 자, 요 범위에 들어가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재밌어요. 그러면 정말 던져버리고 싶기도 해요. 설명도 힘들어 진짜. 자, 요 정도 느낌이었다라고 보시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원의 넓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현아, 원의 넓이가 10파이가 되려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 10이라는 거죠. 5라고 안 했네? 잠깨를 말하면 보통 5라고 대답하거든. 저게 지름인가? 이러면서. 그렇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r 제곱이 10인 거야. 그렇죠? 얼마나 편해? 좋은 거야. r 제곱 바로 좋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해보자. 얘는 x 요거의 반절 a 제곱, y 요거의 반절 마 4a. 자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 여기서 마 16a 제곱이 튀어나왔어. 요 밖에 있는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를 만났어. 자 만나서 넘어갔네. 얘네 둘이 만나서 없어지고 넘어갔으니까 16a 제곱, 넘어갔으니까 8a,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R제곱이니까.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겠죠. 활용이 나쁜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A 값은 뭐가 나오죠?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자, 양수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 건데 접한다 여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때요? 막 오늘 배운 내용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없어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 딱 기본이야. 오늘 배운 내용이 괜찮죠? 연습한 문제 푸는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하진아 괜찮겠지? 이제 수학은 그래요. 제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래도 문제를 몇 개씩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물론 암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하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 연습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게 이제 문제풀이잖아요. 연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력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개념은 그냥 개념 그거 달랑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적인데 이 연습이 쌓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 같은 거야. 그렇죠? 이건 재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능이 있는데 훈련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숙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꼬박꼬박 해오니까 다행인데 제가 조금 더 요청하고 싶은 건 채점 좀 하세요. 채점 좀 하세요, 제발. 채점하는 이유가 뭐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풀이가 맞았는지 확인. 두 번째, 고쳐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계산 실수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실수들 한번 보완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모르는 문제는 별표 쳐서 질문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고 고쳐볼 생각도 없고 내가 어디서 틀린지도 모르겠고 왜 틀린지도 모르는데 질문을 해. 근데 막상 딱 설명을 듣다 보니 덧셈 틀렸네? 나도셈 틀렸네? 곱셈 틀렸네? 근데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그치? 찔리잖아. 내가 한마디 할 거잖아. 선생님 저 곱셈 틀렸어. 그럼 내가 내 입에 좋은 말이 안 나가겠지. 야이! 이럴 거 아니야. 왜냐면 왜 그러냐면 봐봐. 나는 질문했어. 근데 덧셈을 틀렸어. 그러면 애들이 나보다 다 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비슷할 거란 말이야. 틀려도 뭐 연산 틀리거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시간 낭비잖아. 그죠? 그래서 자,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또 오해하면 안 돼. 자, 우리는 연습을 하고 반드시 채점을 하시고 틀린 문제들이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 그래서 연산 틀린 것만은 메꾸자. 모르는 걸 풀라는 게 아니에요. 연산 틀린 건 메꿔 오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채점이 필요하다. 몇몇 분들이 채점을 요즘 안 하셔서 마음이 슬퍼. 채점을 꼭 해오셔야 돼요. 제가 채점에서 뭐도 보냐면 뭘 틀렸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때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질문 안 하면 제가 그걸 처치를 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채점을 안 하면 알 도리가 없어. 그렇지? 막 끄적끄적 돼 있으니까 이게 푼 건지 안 푼 건지 답은 또 체크돼 있어. 내가 천재가 아니라서 답을 못 외우거든요. 저는 다 못 외워요. 천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채점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숙제 가봅시다. 오늘의 숙제는 (193에서) 어... 219인데 하진아, 우리는 요 책에 보면은 잠깐만요. 해봤는데 하진아, 일단 3단원은 뽑았거든? 보면 그것만 풀면 돼. 하진아. 대표랑
쌍둥이랑 요거에서 이거 하나 색칠되어 있는 거 있지. 그치? 그것까지만 풀면 돼. 그냥 다 푸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랑 세 개짜리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대표 쌍둥이 그리고 체크 한 개짜리만 그렇게만 풀어보면 돼.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